안녕하세요. 자, 오늘 프린트 받았죠. 예. 자, 야간은 거기에 없어요. 거기 뭐가 없냐면 요약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은 이번 달 5, 6월 달에는 요약집 만드는 달이에요. 자, 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나가는 문제가 몇 문제 출제돼요? 한 5문제 출제됩니다. 오늘 나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1페이지 보니까 거기 한번 봐봐요. 공시법령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가로 열고 몇 개가 나와요? 이렇게 써봐요. 자, 12개가 나오죠. 가로 열고 12개. 맨 위에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등기법은 몇 문제 나와요? 12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또 한 몇 문제예요? 24문제죠. 자, 뭐 세법 포기해도 뭐예요? 24문제면 몇 점이에요? 60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왜 24문제가 나와요? 공시법령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공시법령 하나, 공시법령이 등기법 하나, 뭐예요? 구축 및 지적카트 하나, 세법 하나. 그러면, 자, 40문제 곱하기 몇 분의 2예요? 3분의 2예요. 3분의 2 곱하니까 몇 문제 나와요? 원래는. 또 수학하려고 그러면 또 헷갈리죠. 3일은 3, 3, 3, 3이죠. 그럼 원래는 이제 27문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공시법령이. 근데 과거에는 27문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 27문제가 나오니까 뭐예요? 세법이 13문제가 나오니까 세법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 몇 문제 떼어줬어요? 6문제 떼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 뭐든지. 왜 우리 지적 파트가 12문제고 등기 파트가 10문제인지 12문제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원래 공시법령은 몇 문제 출제돼야 정상이에요? 40문제 나와야 돼. 솔직한 말로 40문제. 그러면 왜 40문제가 안 나오고 왜 24문제만 나올까요? 밥그릇 싸움 때문에 그래요. 밥그릇. 세무사가 뭐예요? 법무사 애들이 뭡니까? 바로 등기법을 많이 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공시법령이 24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문제 알았으니까 거기 한번 봐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거기 이제 한 칸에.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 것 같아요? 자, 정보입니다. 정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정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요약집 정리하는 거니까 정보에 대한 한강편 딱 가봐요.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정리해 들어가요. 그러면 정보를 툭 치면 여기에 튀어나와야 돼요. 밑에다 이렇게 써봐요. 바로 지적입니다. 지적. 자, 또 하나 이제 부수적 전환은 요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한강편 딱 가나요. 관리죠. 관리. 급할 거 없으니까 이번 달은 이렇게 합쳐봐요. 이렇게 합치니까 무슨 관리예요? 지적 관리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테마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 요 위에다 하나 써봐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예요. 자,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다. 개발이라는 단어가. 자, 개발은 공법에서 배워요. 우리 공법 교수님한테 배우고 저는 어떤 측면에서 강의합니까? 바로 관리적 측면. 그러면 개발이라는 의미에서 여기에다 화살표 놓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익혀가야 돼요.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써봐요.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오면 무조건은 아니고요. 통상 X라는 거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에서 배워요? 바로 공법에서 배운다라는 거. 딱 하나 우리 나오는 데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하나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파트에서 나오면 무조건 X라고 잡으면 돼요. 그러면 요 이용이에요, 이동이에요? 이용이라는 겁니다. 이용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개발적 측면이야.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잡을 때 바로 요 지적이다. 지적은 무슨 지적이에요? 땅 지자죠.
자, 땅의 뿌리가 곧 지적이듯이 사람의 뿌리가 뭐예요? 호적제도거든.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땅의 이름은 지번이 돼요. 지번. 사람한테도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땅에도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지목이 됩니다. 지목. 자, 그러면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땅의 가족이 뭐냐? 면적이 됩니다. 면적.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가요. 그래서 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땅의 뿌리가 바로 지적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슨 관리? 바로 지적 관리가 돼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자, 여기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바로 지적제도라는 걸 한번 딱 써놔봐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올해는 이제 빈칸을 많이 비워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제도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부동산 등기법에서 포인트는 어디가 될까요? 바로 등기라는 겁니다. 등기.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다 이렇게 구석에다 그럼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한번 비교해놓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항상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빈칸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권리의 사실이죠. 그래서 지적. 그러면 가칭 여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가칭 대장입니다. 여기 이제 등기부죠. 그러면 이제 대장과 등기부가 이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서서히 정리해 들어가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자, 그러면 우리는 대장과 등기부가 그럼 뭐 매단화되어 있죠? 이완화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고, 그럼 대장은 여기에다 이렇게 살펴놔서, 자,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해요?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자, 등기부는 그러면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래서 권리관계 주된 공시. 항상 우리 등기라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장은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대장은 사실관계가 주고 등기부는 권리관계가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거기 맨 위에 이제 빈 공간을 비워놨으니까 서서히 비교를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대장.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한 필지를 그려봐요. 자, 필지를 이렇게 그려서 여기 이제 지방과 관련돼서 369다. 그러면 369. 지금 토지 대장도 369, 토지 등기부도 369 일치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그러면 요거 이제 집안을 변경을 가져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370이에요. 그럼 집안 변경은 권리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놔요.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가 돼. 자,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가 되면 등기부가 먼저,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가 후에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여기는 지적소관청이고 여기는 뭐예요? 등기소라고.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어디로 알려주죠? 등기소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등기소로 알려준다. 이걸 뭐라 그래? 바로 등기 촉탁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이 2.5점짜리니까 올해 다시 별표 3개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주면 지적 공무원이 이쪽으로 알려주면 등기소 등기관이 이렇게 370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 이게 무슨 제도다? 등기 촉탁 제도야. 자,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요번에 뭐 한 3월달, 4월달 모의고사에 참 많이 출제되죠. 한번 봐봐요. 자, 저희가 연습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저희가 연습을 해보면 알아요. 자기가 어느 수준 정도에 와 있는지. 그럼 봐봐요. 자, 합병이라는 게 있죠. 합병. 합병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합병은. 그러면 합병의 개념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야, 합병은. 자, 그러면 합병 한번 시켜볼까요? 쓸 필요 없이. 자, 몇 필지예요? 자, 2필지가 되네. 이렇게 합치니까 뭐예요? 자, 면적이 달라졌죠. 면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면적은 사실이니까 합병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이게죠. 결론은 이거죠. 그러면 등기 촉탁은 결론적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니까 무슨 관계 변동이? 사실관계 변동. 저희가 그러면 지금 등기 촉탁 사유를 애우고 있다 이 말은 지금 공부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지목 변경이
자, 지목 변경은 그러면 권리의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은 무슨 사유가 발생해?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부 어디가 바뀔까요? 표제부가 바뀌어.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냐?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합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놔야 됩니다. 우리 공시법령을 잘하려면 머리 구조가 두 개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 이완화되어 있어야 돼. 항상 우리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다고 요 관계에서. 그러면 요번에 3, 4월달 28회 2.5점짜리 봐봐요. 자, 이건 신규 등록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이번에 4월달 아마 3월달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의고사 보나마나 신규 등록이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유에서마다 제외. 이게 이제 자, 그럼 신규 등록. 그럼 자기가 봐봐요. 자기가 요 신규 등록을 모른다는 것은 그럼 작년에 2.5점짜리 한번 봐봐요. 자기가 지금 처음 강의 들었다.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감이라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럼 봐봐요. 작년에 2.5점짜리 봐봐요. 자, 이 지문이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맞아요, 틀려요? X죠. 그럼 감이 있는 거예요. 자, 신자라는 것은 새로운 신자거든. 그럼 등기부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신규 등록 시 등기부를 첨부한다. 어때요? X. 작년에 2.5점짜리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애우고 자기가 OX를 정했다라는 것은 뭔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민법이든 우리 공시법이든 모든 법은 뭐예요?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 그럼 작년에 그러면 2.5점 전부 50점이 뭡니까? 50점이 개념이 나왔다라는 거야. 개념. 그러면 50점 이하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올림픽 정신으로 갔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개념을 못 잡고 있으니까 뭐예요? 50점 이하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 100점 만점에 뭐예요? 50% 이상은 전부 개념이라는 겁니다. 개념.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봐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작년에도 민법, 전부 우리 수강생들은 80 아니면 100 사이 이 정도 점수가 나왔죠. 그럼 요거예요. 자기가 요 문제도 한번 봐봐요. 자, 이 문제가 출제됐다면 선관주의 의무 개념 자체도 못 잡고 있고요. 그러면 선관주의 의무가 뭘까요? 그냥 손이야, 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게 바로 선관주의 의무거든. 그럼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선관주의 의무가 없는 자. 그러면 유치권자는 직계한이거든.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는 자죠. 임차인도 직계한이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권자? 소유권자, 직거죠. 직건데 무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나왔어요. 뭐든지 개념을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소유권. 소유권의 개념이 뭘까요? 소유권. 봐봐요.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소유권 모르는 사람 없거든. 소유권은 정확하게 좀 법률에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법률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권인데 무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하냐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전기 촉탁 사유를 외울 게 아니라 전기 촉탁의 원리를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촉탁은 여기에다 가로치고 이제 조그맣게 써놔봐요. 사실관계의 변동이라는 거네. 그래서 사실관계의 변동. 그러면 요 사실관계의 변동으로서 가로 열고 원칙, 이렇게 원칙. 그래서 자, 사실관계의 변동. 그러면 요걸 외움으로써 전기 촉탁 사유를 다 외웠거든. 그러면 자, 이거 봐봐요,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갖다 써보죠. 자, 지금 이제 개념을 못 잡았으니까 분할이라는 게 나와요.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자, 그러면 본인이 이제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어요. 분할이 뭔지도 모르고 등기 촉탁 사유가 뭔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일단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그러면 분할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분할은, 자, 몇 필지인지 한번 볼까요? 몇 필지죠? 한 필지. 이렇게 나누는 걸 분할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분할이나 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그러면 뭐가 달라졌어요? 넓이가 달라졌고,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네. 그럼 결론적으로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분할은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강사들이 전문 강사들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항상 수강생들은 뭐예요? 수강생을 웃겨주고 쉽게 나가는 강사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어렵게 하게 어려야 돼. 그래야 자격증에 고마움도 알고 공부를 어떻게 해가는 거 원리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등기 촉탁이 별표 3개니까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되겠네.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놔봐요. 그러면 이제 자, 이번에는 A라고 써놓고, 그러면 여기 A라고 써놔봐요. A. 그러면 토지 등기부도 A고, 토지 대장도 A네. 자, 어느 날 A가 B한테 토지를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이 있죠. 그러면, 자,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니까 어때요?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이걸 어디가 먼저 바뀔까요? 등기부.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이 돼.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살표를 해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살표 넣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지적 공문이 상호 일치시켜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시키는 제도가 또 하나 필요해요. 이게 바로 뭐냐? 자, 그래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즉 간단하게 줄이면 등기 필통지 제도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필통지 대상이 되려면 키워드가 요거죠. 소유권의 변경이 발생해야 돼. 그래서 소유권 변경이 발생해야 돼. 그럼 만약에 자, 이 토지에다가 뭐입니까? 가등기를 걸었다 생각해봐요. 가등기는 아직까지 변동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옆에다가 다음 중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주로 가와 관련돼서는 친하지 않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요 관계를 이제 중심축으로 해서 자기가 자꾸 이제 머릿속에 오늘 머리를 완전 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부동산 등기법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관계 주된 공시,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우리가 차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화됨으로써 자, 등기 촉탁제도와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 필통지 제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항상 공시법령을 잘 풀 때는 요 머리 구조가 왔다 갔다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는 순간 지적제도는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등기는 권리관계를 본능적으로 딱 기억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와 관련돼서 그럼 저희가 이제 활용해 먹어야 돼. A 토지에 B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기 필통지 대상이 발생한다. OX. X죠. 왜? 자, 저당권은 아직까지 변동이 없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변동이 돼야 돼? 읽어봐요. 소유권의 변경을 가져와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혼화.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이제 거기 가봐요. 밑에 이제 박스를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적제도, 등기제도. 그러면 근거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등기제도는 부동산 등기법, 행정부 사법부. 그러면 객체는 거기에다 토지라고 동그라미 딱 쳐놔요. 자, 부동산 등기법은 항상 토지와 건물을 잡아야 돼. 그러면 부동산 그러면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이거든. 자, 기능 그러면 저희가 칸을 채워봐요. 아까 이야기했던 기능은 거기에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이렇게 자꾸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옆에 등기제도는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라는 거.
자, 공부의 편성 방법과 관련돼서는 물적 편성주의. 그 다음에 등록 방법은 이제 직권 등록주의고, 등기제도는 당사자 신청주의야. 자, 쭉 내려가서 심사 방법을 우리가 시험에 종종 출제되니까, 자, 지적은 뭐예요? 그 옆에다 칸 채워봐요. 무슨 심사주의일까요? 실질적 심사주의 써서요. 저 밑에 심사 방법, 실질적 심사주의. 자, 그러면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면 차이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지겨울까봐 좀 칸을 좀 빈 공간을 서로 정리해 가도록 빈 공간을 딱딱 했어요. 또 빈 공간을 안 배워놓으면 또 졸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이제 졸지 않도록 빈 칸에다 딱딱 빈 칸을 채워놨고요. 자, 기본 이념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보면 공신력과 관련돼서 공신이에요, 공시예요? 공신, 신자 동그라미. 신자는 믿을 신자거든. 그럼 다시 올라가 보죠. 자, 객체로 다시 올라가 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토지죠. 자,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이죠. 공통점은 뭐예요? 토지죠. 토지에 대해서 믿음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공신력 둘 다 부정이라고 써놔요. 자, 공신력이 곧 나중에 민법에서 선의취득으로 빠져버리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둘 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공신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공신력 부정. 그러면 공신력 밑에다 추정력이라고 한번 써볼래요? 추정력. 하나 마무리를 짓자고요. 자, 공신력 밑에 한 거. 그러면 추정력이라는 것은 요거는 추자에다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주고요. 요거는 이제 측이라고 써봐요. 추측. 그렇죠. 자, 지적제도는 그러면 권리의 사실이죠. 사실에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자, 그게 옆에다가는 이제 지적제도에다가는 부정이라고 써요. 부정. 자, 등기제도는 뭐예요? 자, 긍정, 인정이라고 써놔요. 인정. 자, 지적제도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니까 추정력은 자, 등기는 인정되지만 우리 지적제도는 부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죠. 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반문을 해요. 우리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 부분. 표제부, 각부, 월부. 그렇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각부는 권리죠. 각부는 소유권으로서 권리, 월부는 소유권 이해 권리죠. 공통점은 권리죠. 그러면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을 줄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불인정돼. 그러면 통상 전체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등기법에 대해서는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 1페이지와 관련돼서 이제 법이 몇 개라는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놓고 가야 돼. 그러면 저희가 공부를 하실 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부동산 등기법 몇 하나 돼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는 걸 자꾸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이제 지적제도, 그 다음에 등기제도. 지적제도는 가칭 대장이고 등기제도는 등기부라는 걸 기억해 두고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되어 있다. 이완화. 대장은 권리의 사실, 등기부는 권리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사실관계가 변동했다. 선대장, 후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이게 조건반사로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 소유권이 변동됐다. 그럼 선등기, 후대장으로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뭐가 되죠? 등기, 필통지제다. 요걸 딱 머릿속에, 요 1페이지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2페이지로 이제 한번 가보죠. 자, 이 페이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페이지와 관련돼서 키워드 용어의 정리가 있죠. 거기에다 별표 딱 하나 해놓고, 이제 천천히 한번 나가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메모란에다 기초공사를 좀 하고 가죠. 자, 그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메모란에다가. 자, 지적의 3요소라고 딱 써봐요. 메모. 자, 메모란에. 자기 이제 요약집 만드는 거니까. 다시, 자기가 요약집 따로 살 필요 없이 자기가 요거 프린트로 해가지고 요약집을 딱 하나 만들라고. 그래서 지적의 3요소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근데 이제 봐봐요. 공부도 요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지적에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민법에서는 이거잖아. 뭐라고 써놨죠? 법률 사실이야. 법률 사실이 뭉치면 뭐가 돼요? 효과가 되죠. 법률 사실이 뭐예요? 한번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반성의 기회로 잡아보자고. 법률 사실이 뭐예요? 청약과 승낙. 그거는 이제 사례고 예고요. 그러면 법률 사실의 개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 사실. 그러니까 법률 사실하고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 개념을 잡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눈이 있으면 눈을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거꾸로 읽으면 돼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법률 사실이야. 자, 그러면 법률 요건과 효과. 법률 요건은 뭘까 될까요, 그러면? 이게 법률 요건이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원인, 이게 바로 결과가 되죠. 그럼 법률 효과의 원인이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의 결과가 법률 효과라는 거야. 이게 바로 개념이라는 겁니다.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읽어봐요. 계약이 그러면 계약은 법률 요건이네. 계약은 그러면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예요? 자, 청약과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을 합치를 가지고 뭐가 구성돼요? 계약이 구성되죠. 계약이 구성되면 자, 갑이라는 사람은 어라테 무슨 등기해줄 의무가 발생하죠? 이전 등기. 그거는 뭐예요? 갑한테 잔금을 치러줄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몇 통 계약서 썼어요? 계약서 몇 통 쓰고 왔어요? 많이 썼잖아요. 저도 벌써 계약서 3통이나 쓰고 왔는데. 자, 집에 나와서부터 지하철 타고 나왔잖아. 운송 계약을 했잖아요. 갈아탔으니까 한 번 더 계약을 맺었네요. 그럼 요 앞에서 담배를 하나 샀으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형성했네. 학원에 왔으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강의 계약을 썼으니까 한 번 더 했네. 그러면 오늘 계약 4통 쓰고 왔어요. 4통. 그러니까 이런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지금 공부를 막 하면 안 돼요. 지금 5, 6월 달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야. 지금 5, 6월 달에 공부를 대충 하게 되면 7, 8월 달에 이제 문제의 혼란을 가중합니다. 그러니까 7, 8월 달에 문제를 풀려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개념 생각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무슨 사실이에요? 법률 사실. 계약은 그러면 어사표시가 몇 개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하네. 그럼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어사표시. 어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 법률 요건이다. 어때요? 봐봐요. 제가 이제 속이 터지려고 그래요. 속이 터지려고 그래. 만약에 지금 공시법령이니까 참지만은 제가 민법 시간에 또 참았으면 아마 작살 났을 거예요. 3군데. 자, 그럼 봐봐요. 어사표시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뭐가 돼요? 법률 사실이 되거든. 그러면 정 외우기 힘드니까 사를 잡아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어사표시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뭐예요?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그럼 알고 봤더니 이 법률 요건 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있더라 이거예요. 법률행위. 또 하나는 법률 규정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결론적으로 어사표시죠.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란 또 개념이 나오네. 법률행위란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법률행위가 니걸 어사표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법률행위는 뭐가 필수 불가결로 하죠? 어사표시가 필수 불가결 요건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법률 규정이 뭐예요? 어사표시 이외의 것을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이즈가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머리 구조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청약과 승낙은 어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 되는 거네. 계약은 법률 요건이죠. 그러면 법률 효과는 결과야. 그러면 이제 법률 효과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뭘로 배우는 거냐? 자, 득실 변경이라고 배워요. 취득, 변경, 소멸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법을 배우기 위해서 민법에서도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중요하듯이 우리 지적에서도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재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대비해서 그럼 봐봐요.
지적의 3요소, 요 지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지가 뭐예요? 토지죠. 그러면 그 밑에다 이제 써요. 자, 토지라는 거네. 토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네. 자, 토지. 그러면 토지를 어디에다 공시하느냐? 바로 지적 공부이야. 지적 공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개 역할이 되네. 토지를 지적 공부에 한다, 등록한다. 그래서 이제 지적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이제 탄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적의 3요소 필수로 잡아야죠. 그러면 읽어봐요. 이제 토지,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등록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다 양념을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 이렇게 해서 자기 한번 써봐요.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러냐? 필지. 이제 필지가 탄생하게 되네.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가 곧 필지예요. 자, 필지는 주된 토지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종된 토지가 하나 탄생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양입지가 탄생하게 돼요. 필지는 그러면 주된 토지, 양입지는 종된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걸 모르면 지적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적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그러면 이번에 따놓은 모의고사 한번 봐봐요. 자, 이 지문이 나왔죠. 단어원 또. 핵지는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 X. 토지 등록 단위는 핵지가 아니라 필지 거죠. 필지. 자, 그래서 3, 4월 달에 학교로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되고요. 그럼 지적의 3요소는 토지 등록 단위, 토지 지적 공부 등록,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주된 토지, 정된 토지가 뭐예요? 양입지.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봐요. 자, 앞으로는 이제 이게 한 필지야. 그러면 한 필지의 구성 요소를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천천히 써봐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자, 저희가 이제 요약집 만든다 생각하고 딱 깔끔하게 써요. 깔끔하게. 저는 지저분한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지저분한 사람을.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한 필지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69 되네. 자, 천천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놨으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이렇게 해서 소재라고 써요. 이게 이제 소재의 의미가 있네. 369 여기 이제 땅 지번이네요. 요 대가 대표 선수 이제 지목이 탄생하게 되네. 지목. 요 넓이가 바로 면적이 되네. 면적. 여기 이제 경계가 되네. 경계. 여기 이제 경계점 좌표가 되는 거네. 좌표. 자, 그러면 필지의 구성 요소,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예요?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다? 한 필지가 돼. 그러면 얘네들 이름을 줘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위에다 써놔요. 이렇게 해서. 자, 토지의 표시사항이네. 그렇죠.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바로 토지의 표시사항이죠. 자, 그럼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이제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다져옵니다. 서서히 뽑아내요. 이제 서서히 뽑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 지번과 관련돼서는 지번은 이렇게 해서 별표를 5개 딱 해놔요. 그래서 지번은 매년 출제가 되고요. 지번은 출제 안 된 적이 없고요. 자, 지목은 별표가 6개가 되네. 이거는 지목은 2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5개짜리가 되네. 뭐 매년 출제가 되고. 자, 경계 그러면 뭐예요? 별표가 5개짜리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12문제 중에 일단 5문제는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이거든. 그래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몇 개? 6개. 그렇죠. 자, 6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자기가 이제 암기를 해야 돼. 토지의 표시,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뭐가 있다?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얘네들은 의미는 결론적으로 뭘까요? 권리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요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봐. 그러면 이제 모든 토지라고 써요. 자, 그러면 요 전국적의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느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예요. 자, 기초공사하고 용어 정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올해 역시 또 예상이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별표를 딱 하나 해놓고 올해 지문으로 들어가서 2.5점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봐봐요. 이제 나머지는 이해를 해봐라고. 자, 여기 이제 바다죠. 바다는 영토의 영해예요. 영해죠, 영해. 그러면 바다는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하천은 어때요? 하천은 등록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하천이라는 지목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다라는 지목은 없죠. 하천은 영토.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영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해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영토야. 한반도 그 부속도서를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뭐예요?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작년에 2.5점짜리 한번 봐봐요. 이거는 이제 쓸 필요 없이 자꾸 이해를 하라고요. 자, 지번은 자, 이게 작년에 2.5점짜리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OX, X죠. 자, 지번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작년에 2.5점짜리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못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천천히 이제 뽑아내요. 지금 뭡니까?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서 서서히 윤곽을 잡아놔야 돼. 그럼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토지 표시, 여기에다 우리 배웠으니까 꼬리표를 잠깐 붙여서 등기 촉탁이라고 써놔요. 등기 촉탁은 토지 표시 변동, 즉 사실관계의 변동, 이렇게 단정하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표시. 그러면 토지 표시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밑으로 끌어내려서 토지 표시.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고 써놔요. 자, 토지 이동이 탄생하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좀 이따 용어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 이동이라는 게 탄생해. 그러면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하느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누가 하죠? 읽어봐요. 지적소관청. 그 밑에다 끌어내려요. 지적소관청은 직권의 의미가 있거든. 직권. 그래서 이제 직권 정리 절차를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직권하고 그러면 저희가 직권하고 친한 단어는 이렇게 이제 꼬리표를 붙여서 이제 통지라고 쓰고요. 통지. 그래서 직권은 통지하고 친해. 그러면 이해관계인하고는 친하지 않아요. 이해관계인. 이제 문제를 풀 때 감각으로 익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직권. 그러면 직권을 해서는 소유자한테 통지해줘야 되거나. 그래서 통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직권하고 뭐하고 친하지 않죠?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개입되면 이건 직권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쓰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용어 정리하러 갑시다. 여기에다 이제 써요.
뭐라고 써놨죠? 직권 정리 절차가 탄생하게 되네. 직권 정리. 자, 직권 정리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옆에다가 그러면 1이라고 써서 1이죠. 1입니다. 자, 그러면 직권 정리를 하게 되면 계획을 잡아야 돼. 계획을 하고요. 두 번째, 자, 조사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조사부를 작성해서 네 번째, 자, 계리서를 작성해요. 계리서.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자, 지적 정리. 이게 바로 직권 정리 절차가 돼요. 직권 정리 절차. 자, 계획, 조사, 조사부, 결의서, 지적 정리. 이게 바로 무슨 전체 절차다? 직권 정리 절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관계에서 이제 밑에 메모란에 딱 정리해놓고 요 관계 속에서 이제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지적의 3요소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럼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 필지는 주된 토지, 종된 토지는 양입지. 필지의 구성 요소는 토지의 표시로서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이걸 뭐라 그래?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이제 직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다면 직권 정리 절차로서 모든 것은 이제 계획을 잡고 조사를 하고 조사부를 해서 계리서, 무슨 정리? 지적 정리. 이거는 머릿속에 완전 통찰하게 관계 속에서 구성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 이제 다 배웠어. 이제 다 배웠어. 자, 여기 봐봐요. 몇 필지죠? 한 필지죠. 나누는 걸 뭐라 그래? 분할. 그럼 분할이나 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럼 이게 뭘까요? 조금 전에 했던 면적. 이게 뭐예요? 경계, 좌표. 그러면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뭐예요? 달라졌죠. 그러면 분할은 청량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또 배워볼까요? 자, 몇 필지? 두 필지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러면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라졌지만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왜? 합산하면 되는 거니까. 합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369예요.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고 지번 변경을 가져왔어요.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지번 변경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네. 자,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써먹기만 해주면 돼요. 그럼 걔가 뭐예요?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주차장. 그러면 이제 지목 변경을 가져와서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목 변경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네.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 대흥동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자, 행정구역 명칭을 가져왔죠.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기초가 성립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턱대고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턱대고 애우려고 그러니까 문제도 재미도 없고 뭐요? 책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뭐요? 암기 사유도 많아지고 제가 애우라는 것은 분명하게 애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저는 암기하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요거는 반드시 애워야 됩니다. 그러면 애워줘야 돼요. 그걸 애움으로써 암기 사유가 푹 줄어든다는 거예요. 팍 줄어드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암기할 거는 암기해줘야 돼요. 이해할 거는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뭐요? 성적이 안 나온 사람들은 어떠냐? 이해할 것도 이해하고 이해할 것도 암기할 것도 암기.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복잡하다는 거.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니까 어때요? 출력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뭘 드시지 말라고 그래? 짬뽕 드시지 말라고 그러거든. 짬뽕. 그러니까 시험 보는 동안 짬뽕 드지 마요. 온 사방이 짬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출력이 되겠냐 이거죠. 출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이제 첫 번째 이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자, 1번부터 우리 한번 보자. 자, 지적 청량이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 청량이란.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읽어봐요. 여기 뭐라고 그랬죠? 면적. 이게 뭐예요? 경계. 좌표. 그럼 지적 청량이란 믹싱만 하면 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 지적 청량. 그러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 거기 뭐가 들어갈까요? 경계. 경계 집어넣어요. 경계. 또는 좌표와. 좌표가 들어가겠네.
자, 면적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정량. 그게 무슨 정량이다? 지적 정량이야. 그러면 지적 정량의 개념이 이제 확실히 자꾸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 정량이란 다시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정량. 무슨 정량이야? 지적 정량. 그러니까 지적 정량의 개념도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단하고 문제집을 다 풀면 다음종 지적 정량의 개념을 설명한 것 중에 박스 안에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요걸 가로 넣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정량. 이게 무슨 정량이다? 지적 정량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첫 시간이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어서 하는데, 자, 쉬려면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읽어봐요. 자, 지적의 3요소. 요거 안 해오면 안 돼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요? 필지. 필지는 주된 토지, 정된 토지. 주된 토지, 양입지는 정된 토지가 돼. 그러면 토지 보면 요거는 이제 한 필지, 항상 필지. 어떤 사람은 요거 보니까 뭐예요? 감각이 없는 사람. 요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각형. 이 사람은 레gal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그럴 때 필지라고 그래야 돼.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실제의 구성 요소는 외울 필요도 없이 서울 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69대. 이게 뭐예요? 소재. 이게 뭐예요? 지번. 대가 뭐예요? 지목. 넓이가 면적, 경계, 좌표. 여기에 뭉치면 몇 필지가 된다? 한 필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전국토,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올해 또 출제 예상되는 포인트니까 잘 잡아놔야 돼요.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서관청. 뭐예요?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하거든. 그럼 직권, 그러면 뭐예요? 직권 정리 절차. 이게 이제 외워놔야 돼요. 계획. 조사, 조사부, 결의서, 무슨 정리, 지적 정리. 그러니까 요 관계를 머릿속에 구성해놓고 우리 이제 둘째 시간부터 용어의 정리를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그래서 좀 쉬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